안녕하세요. 혹시 신호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신호가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신호와 사이가 좋고 나쁜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착하고 좋은 신호를 만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운이 좋지 않았네요. 남편에겐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신우는 저희보다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냥 보통만 되어도 무난하게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결혼 10년째인 지금까지도 신우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얼굴 아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결혼 초반 말고는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우 막장짓에 똑같이 갚아주고 열받으면 한 소리 하고 그러니 제 속은 시원합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2분 다 그냥 나쁘지 않으신 편이고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남편도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결혼 10년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살았고요. 신우는 남편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미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 때문에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짜증 부려도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업보려니 생각은 하지만 신우 생각하면 명치가 답답해져 온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생각나는 것부터 써보자면요. 일단 결혼 준비할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제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시부모님 2분 다 환히 반겨주시며 고맙다 하셨죠. 그런데 당시 미혼이었던 신우가 벽에 기대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보더니 과일 바구니 가져온 거 보니 솜씨 좀 보여주려나 보네? 거기 배 하나 깎아봐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싹퉁머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당황하셔서 뭐 그런 걸 시키려드냐 말리셨고 시아버지도 예의 없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신우가 우리 집 우습게 볼까봐 그러는 거지. 엄마나 아빠나 둘 다 물러 터져서 내가 총대를 매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들 약하셔서 어디 며느리한테 설거지라도 시키고 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하다 못해 화를 내며 신우를 내쫓았고 시부모님 2분이 저에게 사과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신우는 당시 먼 지역에 살고 있었고 제가 인사 온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신우가 좀 이상한 성격이긴 해도 멀리 사니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남편이랑 시부모님 2분이 저를 달래다시피 하며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주의 주겠다 하셨네요. 그리고 결혼하는 날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이 혼주 화장을 예약해놨었는데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는 강남 아니면 안 받겠다면서요. 저희 결혼식장은 강남이랑 차로 2시간 떨어진 경기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평생 강남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다 올케가 해주는 혼주 메이크업은 최고로 좋은 거여야 한다며 그렇게 때를 부리더라고요. 신부인 저도 그냥 웨딩홀에서 패키지로 받는 메이크업인데요. 남편이 그게 무슨 생떼냐며 뭐라고 하니까 신우가 저한테 다이렉트로 조르더라고요. 아예 버릇될까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 때 그럼 화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더니 본식 때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세요? 아예 화장을 안 했더라고요. 맨 얼굴이었습니다. 옷도 청바지 입고 왔어요. 청바지에 위는 무슨 후줄근한 티요.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머님이 기절할 듯 놀라시며 대체 왜 이렇게 하고 왔냐고 하니 올케가 강남 샵을 예약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신우 등짝 세게 맞고 신랑 쪽 친척한테 급하게 부탁해서 정장 원피스 받아 갈아입고 대충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발라 들어왔네요. 제 친구들이 그 사건 보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기막혀 했어요. 정은아, 너 앞으로 어떡하냐? 네 신우 또라이 같아. 그러게, 걱정된다.
너 시집살이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신우는 결혼식 날 가족 사진도 새상뚱한 표정으로 찍어놨더라고요. 나중에 본식 사진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신우 혼자 화가 난 듯 입을 쭉 내밀고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식구였죠. 그래서 되도록 안 마주치려고 했고, 명절에 신우 온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알아서 날짜 조율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신우가 타고나길 원래 좀 쌈딱이고 예의 없는 편이긴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신우 관계도 그닥 좋지가 않은 남매였고요. 연애할 때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신우 일화를 몇 개 이야기해주며 자기 동생이지만 답 없다고 했거든요. 신우 이상한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혼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도 부당한 건 못 참으니 신우와 싸우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신우 편만 들지 말아라 했죠. 남편도 중간에서 중재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결혼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명절에도 거의 안 만났는데 문제는 신우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신우가 시집 가겠다 하더라고요. 신우는 미용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박봉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8천을 만들었더라고요. 결혼할 남자도 연봉이 높지 않은 직업인데다 그쪽은 돈이 없어서 거의 신우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친정에서 결혼 자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1억 5천 정도 갖고 와 결혼을 한 거죠. 저희 남편은 본인 모은 돈 5천만 원 플러스 시댁에서 해주신 돈 5천만 원 다 합쳐 1억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예 아파트 매매를 해서 살고 있었고 운 좋게 부동산 가격이 훌쩍 뛰어넘어 결혼 2년 만에 거의 2배 되는 가격에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저희를 신우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더니 시부모님께 조르더라고요. 자기네도 그만한 집에서 살고 싶으니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신우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모르셨기 때문에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물론 자식 차별 안 하고 똑같이 해줄 생각이라 신우 결혼하고 나서도 2천만 원 더 만들어 해줄 거라 하셨고요. 그러자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은 돈 8천에 집에서 해주는 3천, 총 합하면 1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아파트 전세도 못 구한다고 난리더군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지. 그것도 싫다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돈을 해달라는 겁니다. 새언니, 오빠가 나보다 결혼 일찍 해서 돈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해준 돈으로 집 산 게 올라서 이득 봤으니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 결혼할 때 새언니랑 오빠도 돈 해줘야 돼요. 나도 똑같이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내가 2천 메꿔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다고 하니 자기는 억울하다며 울더라고요. 결혼 늦게 한 게 죄라면서요. 결국 아버님이 대출을 받아 신우에게 총 7천만 원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해준 5천만 원보다 2천 더 얹어서 해주셨죠. 신우가 하도 난리를 쳐서 어쩔 수가 없으셨답니다. 자기가 결혼하는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오빠네보다 최소 30%는 더 해줘야 한다며 떼를 썼대요. 신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는 그런 인간. 남편도 학을 떼며 만나기 싫어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런 인간들 특징은 주는 건 없고 받기만 한다는 거죠. 저희 부부 결혼식 때도 축의금 10원 한 장 안 주더니 큰아이 태어났을 때도
내복 한 장 안 사주더라고요. 솔직히 신우한테는 받아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신우 집이 멀고 명절에 거의 마주치지 않으니 2년에 한 번 그 정도 만난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신우가 아이를 낳고 나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1년에 서너 번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혼하고 한 6, 7년 후네요. 그동안 저도 나이 좀 먹었고 시부모님들이랑도 많이 친해져 있어서 더 이상 매사 긴장하고 군기 빡 들어있는 새댁 느낌을 벗어났죠. 신우가 결혼 전 인사 온 저에게 배 깎아보라고 했을 때는 당황해 아무 말 못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손님인 나에게 네가 깎아 바쳐라 라고 하지 못한 게요. 그리고 결혼식 때 강남 메이크업 해달라고 떼썼던 거나 그 이후로도 돈 가지고 몇 번의 망언을 했을 때도 다 받아치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저도 시댁 밥 좀 먹고 애 둘 낳아 얼굴이 두꺼워지니 신우한테 더 이상 쫄지 않게 되더라고요. 웃긴 게 있다면 신우는 결혼 전 여전히 그 갑질 포지션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댁에서 만나게 되면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언니, 이제 언니가 좀 해요. 우리 엄마 나이 먹었으니 좀 쉬게 하시고요. 언니 결혼한 지 꽤 됐으니 밥도 잘할 거 아니에요. 언니 혼자 해도 되겠구만. 저 혼자 10인분을 다 하라고요? 그럴 거면 시댁 안 오죠. 아가씨 같으면 시댁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어머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신우 말에 다 받아치기 시작하니 신우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얼굴도 좀 순하게 생겨서 그런지 신우가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기싸움하니 신우가 대놓고 저를 괴롭히진 못하지만 기분 상한 티는 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신우가 저희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 오빠니까 동생한테 더 베풀어야 한다며 태어난 조카한테 이것저것 사달라 조르더군요. 저한테는 같은 여자로서 산후조리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길래 산후조리비요? 아가씨는 저 애 낳았다고 미역이라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하나도 안 해주셨으면서 무슨 200만 원을 해달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입을 쭉 내밀더라고요. 원래 손윗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돈도 많이 벌면서 하나뿐인 신우한테 해주지도 못해요. 손윗사람이 해줘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데요? 저는 그냥 받은 만큼만 해줘요. 아가씨도 저희한테 받을 기대 안 했으니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는데 그때마다 쳐냈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한테는 얻어먹을 콩고물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 남편한테 졸라 대더라고요. 조카 태어났으니 이뻐해달라고요. 그래서 출산한 신우한테 고기 사 먹으라 30만 원 보내주고 조카한테 옷도 백화점에서 사서 몇 벌 해줬네요. 돌 때도 반지 하나 해줬고요. 그냥 그 정도로 기본은 해줬습니다. 남들은 더 해준다지만 신우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기에 이 정도만 해준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애 첫 전집을 사달라. 걸어다니기 시작하니 옷이 너무 더러워진다며 아기 세탁기를 사달라. 애 방을 꾸밀 거니 침대 하나만 해줘라 등등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길래 남편이 화를 내며 적당히 좀 바라라고 했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전을 바꿨나 보더군요. 저희 큰애 초등학교 들어간다니 가방을 사주겠대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고모가 해준 게 없어 이거라도 주고 싶다며 택배로 가방을 보내줬어요. 유명한 브랜드의 상자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웬일이야 싶었는데 열어보니 작은 실내화 주머니였어요. 그 브랜드 가방은 맞는데
책가방은 아니었던 거죠. 책가방은 10만 원이 넘으니 돈 아까워 2, 3만 원대 실내화 주머니를 보내준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가방을 사준다고 하면 다들 책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내화 주머니라니. 게다가 가격싼 비인기 상품으로 산 건지 예쁜 디자인도 아니었어요. 저희 애도 싫다고 쳐다도 안 보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고맙다고 인사는 했죠. 신우는 본인이 뭐 하나 해줬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로 시조카 생일 때 다 되어 저에게 전화해. 우리 애 곧 어린이집 갈 건데 입을 옷이 변변찮네요. 언니는 옷 어디서 사서 애들 입혀요? 보니까 다 브랜드던데. 라며 브랜드 사달라는 식으로 떠보더군요. 그냥 2월 상품 사서 입힐 때도 많고요. 인터넷 잘 살펴보면 싸고 좋은 거 많아요. 언니, 나는 그런 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언니가 알아보고 좀 사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외숙모가 사주셨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옷 하나 사줘 보낼게요. 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봄짬바 어쩌고 얘기하는 거 못 들은 척하고 내복 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택배 받자마자 전화해서는 언니, 외출복 사서 보내주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봄짬바 얘기했는데 내복을 사서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10,000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복은 옷 아니에요? 아가씨도 우리 큰애 가방 사준다고 하길래 책가방인 줄 알았더니 실내화 가방이었잖아요. 역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나 봐요. 제가 비꼬듯 이야기하자 신우가 뭔가를 깨닫긴 했는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알겠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무것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제 의미를 제발 알아채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작년 제 생일일입니다. 신우가 제 생일 앞두고 선물을 주고 싶다며 시댁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제 생일상 해주신다고 해서 가려던 참이었는데 신우도 선물을 준다고 하니 놀라운 상태로 갔어요. 가서 초불구 식구들에게 축하받는데 신우가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언니, 우리 집 시집 왔는데 내가 뭐 하나 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했어요. 나도 돈이 별로 없어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젠 돈도 예전보다 더 벌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늦었지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내심 감동도 받고 반성도 했습니다. 선물 상자 열어보니 금은방에서 산 듯한 금팔찌였어요. 제 남편과 시부모님도 놀라며 이걸 정말 네가 샀다고?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적어도 새 돈은 되어 보였어요. 그거 본 순간 신우 성격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철판 깔고 뭐 해달라 그런 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구나. 있으니 베풀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신우는 수줍은 듯 웃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착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더 친해질 겸 조만간 식사나 해요. 저희가 언니네 집 근처로 갈게요. 라고 하길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금팔찌 선물도 받았는데 받고 입 닦긴 뭐해서 그 다음 주에 신우네 가족 초대해 한우를 쌌습니다. 신우가 제일 신나하면서 거의 5인분은 먹더군요. 솔직히 너무 많이 먹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신우네 가족이랑 저희 가족 이렇게 간 건데 그날 거의 40만 원은 나왔네요. 신우가 먹은 것만 거의 20만 원 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받은 금팔찌를 요리조리 보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보증서가 좀 이상했고 색도 제가 갖고 있는 금들이랑 달랐어요. 이상해서 그 팔찌 들고 금은방에 갔더니 이거 가짜네요. 금은 물론 들어있긴 한데 함량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다 동이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 금팔찌가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것들이요.
이거 10,000원도 안 돼요. 라고 하길래 기함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금팔찌 주는 척 하면서 식구들 앞에서는 기분 내고 한우를 혼자 20만 원어치 처먹은 거잖아요. 그대로 따질까 하다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네요.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꾹 참고 나중에 식구들 앞에서 개망신 주자 싶어서요. 그렇게 신호 생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그리고 생일날 맞춰서 신호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금팔찌도 주셨는데 저도 그만큼 해주고 싶어서요. 원래 받은 만큼 해주는 게 제 성격이라 라고 했더니 신우가 내심 기대하는 듯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네 집에 초대받아 가니 시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신우가 가족들 초대한다고 밥을 다 해놨더라고요. 화기애애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초를 후 보니 시아버님이 딸 생일 축하한다 하시며 봉투를 주시더군요. 얼핏 봐도 10만 원 넣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제 차례였죠. 아가씨, 생일 축하드려요. 용돈으로 준비했어요. 라며 봉투를 드렸죠. 아주 두둑했어요. 그거 보고 식구들 전부 눈이 휘둥그레해졌고 신랑도 놀라서 저를 팔로 툭 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해주냐고요. 저는 뿌듯한 얼굴로 신우에게 전해줬고 신우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뭘 그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하며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궁금해 미치겠는지 슬쩍 열어보더라고요. 헉소리와 함께 신우가 돈을 꺼내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돈에는 어린이은행이라는 글자가 써진 장난감 돈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인터넷으로 구해서 100만 원어치 넣어놓은 거죠. 신우가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는 저더러 언니, 이거 뭐예요? 묻길래 제가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어머, 그게 왜 들어있지? 난 진짜 100만 원 넣은 건데 하니 신우가 기분 나쁘다는 듯 그러더군요. 언니, 나는 이런 거 재미없어요. 다 큰 어른이 무슨 이런 장난을 쳐요? 서프라이즈. 아가씨도 장난 좋아하는 것 같길래 나도 장난 좀 쳐봤어요. 무슨 장난이요? 난 장난친 적 없는데. 장난을 안 치다뇨. 이거 아가씨도 나한테 장난쳤잖아요. 가짜 금팔찌 주고는 진짜인 척. 제가 가방에서 신우가 준 팔찌를 꺼내자 신우 표정이 싹 굳더군요. 이거 가짜잖아요, 아가씨. 언니, 가짜라뇨. 언니가 잘못 본 거죠. 그거 자세히 보면 금 함량 다 써져 있잖아요. 내가 언제 순금이라고 했어요? 언니가 오해하고서는 왜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세요? 진짜 웃겨. 아, 그랬구나. 나는 고마워서 한우도 쌌는데 아가씨가 하도 당당하게 20만 원어치는 먹길래 순금 팔찌라도 주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 표정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굴 수가 있냐며 울상을 짓더군요. 시부모님도 이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신우를 혼내시더군요. 남편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렇게 신우 생일 파티는 순식간에 분위기 가라앉았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신우가 해놓은 밥 잘 먹고 얼굴 두껍게 신우가 한 음식 더 싸달라고 해서 야무지게 챙겨 일어나 집에 왔네요. 신우는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창피한 건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날 신우 당황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너무 꼬셔요. 일부러 엿 먹이려고 한 거 맞고 나 화났다 건들지 마라 대놓고 티낸 거 맞아요 저. 그것도 일부러 시부모님 앞에서요. 그날 얘기 듣기로는 신우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옳게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폰에서 아예 제 번호도 지워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이후로는 저한테 카톡도 안 오고 명절에 시댁가도 신우 안 오더라고요. 시조카만 2번 팠습니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물어버릴 기세라는 걸 눈치챘나 모르겠어요.
정말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역시 눈이는 진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혼 코앞에서 유턴한 결혼 10년차 워킹맘입니다. 이유는 시어머니의 요상한 태도 때문에 10년간 고통받아왔던 지난 날들 때문이고요. 남편은 방광까진 아니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다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시모랑 연 끊겠다고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볼 생각으로 이혼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제 남편 어릴 적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십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신 채 홀로 힘으로 두 아들 키워내신 어머님의 고된 삶 존경합니다. 홀어머니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요.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들 둘은 무뚝뚝해 집안일 하랴 일 다니며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랴 혼자 고생 많이 하신 데다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인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나이 60이 다 되어 첫 며느리를 얻으신 거죠. 분명 제가 인사드리고 상견례 할 때까지만 해도 자상하고 인품 좋으신 시어머니인 것 같아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효도도 좀 받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랐습니다.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자는 시자인지 저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셔서 결혼 초반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푼숫기가 있으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분별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이고 아이가 없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뵈어 식사했어요. 그리고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저도 일하는 며느리이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게다가 신랑은 여느 사위들과 마찬가지로 제 친정에 살갑게 전화하고 챙기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 비해 저도 나쁘지 않은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드릴 거 있으면 잘 챙기고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면 30만 원 정도씩 통 크게 드릴 때도 있었고요. 그런 제 며느리 모습을 처음에는 좋아라 하시더니 점점 바라는 게 많은지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안부 전화가 너무 적대요. 일주일에 2-3번은 했으면 좋겠다던데 솔직히 아직 정정하시고 또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니 걱정할 만한 부분도 없는데 꼭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어머님은 저한테 실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다 치고 네 시아주버님한테는 왜 연락 안 하니? 네가 좀 잘 챙기고 그래야지. 그제야 어머님이 심통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만 잘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같이 사는 40 넘은 노총각 시아주버님한테는 연락 안 드리고 용돈도 어머님만 드리니 그게 못마땅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시아주버님한테까지 용돈을 드려야 합니까? 손윗사람이고 또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도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남편의 형한테까지 용돈을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네가 좀 봐줘라. 네 아주버님은 결혼 못해서 배우자도 없잖니. 나 죽으면 니들밖에 기댈 가족 없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 붙여 버릇해야지. 그러시길래 용돈을 드려야 정을 붙이는 건가요? 그럼 아주버님은 왜 저한테 용돈을 안 주실까요? 제가 손 아래 사람인데. 그랬더니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그냥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 라고 말한 거라며 그제야 용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 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더러 시아주버님 모시고 살 생각 없냐고 떠보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며 싫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말씀은 없으시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머님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희 친정에도 참 이상하리만큼 집착을 하셨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결혼 전에는 궁금해도 묻지는 않으셨나 본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그런데 너희 친정은 아파트에 사신다던데 몇 평이냐? 내가 니네 친정 주소 받고 부동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매매가 7억이라는 게 사실이냐? 대출 하나도 없으셔? 라고 물으시길래 너무 당황했었네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대출 없는 자가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만족스러운 듯 저에게 이것저것 과일을 내주시더라고요. 이건 기분 좋아서 내주는 거야. 귀한 블루베리 종이다. 나도 어디서 얻은 건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를 주고 싶어졌네. 하시며 냉장고 깊숙이 숨겨 놓으신 것 같은 과일 박스를 꺼내시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우리 집이 대출 낀 집이었으면 그 과일 못 먹었겠다 라고 웃으며 말하니 남편도 씩 웃으며 같은 생각이라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좀 푼수 같은 면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해줘. 여보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라고 했던 남편 말이 기억나네요. 푼수? 그게 단순한 푼수끼였으면 귀엽기라도 하게요. 점점 도가 지나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남편이랑도 시댁 관련해 싸움을 몇 번 했네요. 그러다 친정 귀농 사건 때문에 지금 이혼하고 갈라선다 이야기 나온 상태이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협회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그러다 저 결혼시키시고 3년 정도 후에 퇴직하셨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대로 귀농을 하신다며 시골로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기엔 경기도 외곽이고 100평 정도 되는 땅 사셔서 한쪽에다 2층 집 지으시고 그 앞에 마당이랑 밭을 꾸리셨어요. 집이랑 마당이 있기 때문에 거의 텃밭 수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농사 지으시더라고요. 그냥 자급자족해서 재미로 키워먹고 살 정도로만 하신다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사셨던 분들이라 그런 재미에 행복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친정 부모님의 귀농에 시어머니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골로 들어가셔? 그럼 살던 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그거 파니? 아니요. 집은 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땅이랑 집 짓는 돈은 어디서 나고? 전부 대출이야? 대출은 아니신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이은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운 나머지 저는 어머님의 물음에 대답해주다 그냥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네요. 그 정도 얼버무렸으면 적당히 하시지. 사돈네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시겠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친정 부모님이 집을 다 지으신 후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저희 부부 역시 부모님 이사를 도와드리느라 한 달 정도는 주말마다 많이 바빴네요.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자연스레 저희 친정 부모님 이삿날까지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오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사돈댁 이사하는데 굳이 가겠다 하시는 것도 제 기준 이상했고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제가 챙기겠어요. 그래서 남편 시켜 오지 마시게 하라고 했죠. 오고 싶으시면 다른 날 오시라고 해. 정신없는 이삿날 오시면 우리 친정엄마 아빠도 불편해하시지. 그런가? 근데 우리 엄마는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삿날 오시는 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야. 그래?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은근 서운함을 내비치며 대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닥달하시더라고요.
사돈네 시골집에 그전부터 가고 싶어서 이삿날만 기다렸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승질이 난다면서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날 오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드렸더니 시어머니 삐져서 몇 달간 저희 연락도 안 받으시고 완전 잠수 타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애들 핑계대며 슬그머니 다시 왕래하자 하셨고요. 그 정도 일이 있었는데 저 같으면 제 친정 시골집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얼굴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집 정리 다 하셨대지? 다음 주에 네 친정에 좀 놀러가 보자. 토요일 오전에 나 데리러 온나.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몇 달 만에 뵙는 어머니인데다 그새 맘고생을 하셨는지 살도 좀 빠지셨어요. 그리고 계속 시골 내려가 보고 싶다, 밭이 궁금하다 애원을 하시길래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친정 시골집에 갔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미적 감각이 있으셔서 집을 잘 꾸며 놓으셨어요. 꽃도 예쁜 거 심어 놓으시고 정원도 잘 마련해 놓으셨죠. 아버지도 첫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구획 나누는 것도 꼼꼼하게 잘하셔서 밭이 정말 보기 좋고 정갈했어요. 이래저래 마당부터 밭,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저희 친정집을 보고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박수갈채를 치시더군요. 아니 사부인, 어떻게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동네를 찾아 이쁘게 집을 지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책 찾아보고 동영상 찾아보면서 농사며 집 짓는 거며 독학을 많이 했죠. 그렇게 두 분이 덕담을 나누시며 얼마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친정집 여기저기를 사진 엄청 찍으시더라고요. 거의 200장은 찍으신 듯 했습니다. 집 대문부터 지붕, 주차장, 밭은 물론이고 키우는 강아지 집까지 엄청 찍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집 내부도 볼 수 있냐 하시더니 거실, 부엌, 찬장까지 다 열어보시고 심지어 안방까지 문 열어달라, 사진 좀 찍을 수 있냐 하시더라고요. 도가 지나치는 모습에 제가 제지하며 어머님, 아까부터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시던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안방은 좀 그런데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집에 가서도 눈에 아른거릴 것 같아서 좀 찍어두고 두고두고 보려고 하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제 친정에 머무시다 식사 두 끼까지 야무지게 대접받아 드시고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너희 친정집 반 옆에 공간이 하나 있던데 거기는 왜 부지로 남겨놨어?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겠네요. 창고 지으시려는 건가? 한 20평 정도 돼 보이던데 거기까지 너희 친정 땅 아니요? 아, 맞아요. 거기 아마 내년에 비닐하우스 해놓으시려고 공간 만드신 걸 거예요. 비닐하우스? 밭도 많던데 무슨 하우스까지 하시려고 한다니? 그러지 마시고 거기 집 하나 지으시면 안 된다니? 네? 그 공간에요? 왜요? 아니, 방 하나랑 화장실 하나 있는 원룸 건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별채처럼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굳이요? 공간 분리되게 일부러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러지 말고 네가 친정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 별채 하나 작게 만드시라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사랑방이 다 있었다. 손님 오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글쎄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어머님, 저희 친정집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도 당황하신 듯 얼굴이 빨개지셨다가 이윽고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니네 친정집 따라가 살면 어떨 것 같니? 바쁠 때 일손도 도와드리고 뭐 1년 365일 살겠다는 건 아니고 바쁜 농번기에만 가서 몇 달 있다 와도 되고.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왜 말이 안 돼? 사돈끼리 맘 맞으면 같이 살 수도 있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돈끼리 같이 살아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이 지은 집 옆에 본인이 지낼 작은 건물을 하나 올려달라니요. 은근히 뻔뻔하신 건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마음이 너무 매정하대요. 생각이나 해보고 얘기하지 그러냐면서요. 생각할 거나 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집에 와 맘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그날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모두 경악해서요. 남편한테도 말했더니 놀란 기색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 엄마라 말을 심하게 못하겠는지? 그죠? 사정이 있으신가 봐. 내가 가서 여쭤볼게.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 가서 시어머니랑 몇 시간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길래 무슨 얘기했냐고 물으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해주더군요. 듣고 나서 더 놀랐습니다. 엄마가 형 뒷바라지 그만해주고 싶대. 그런데 형은 원래 집안일 손 하나 까딱않는 사람이라 40 넘은 지금까지도 엄마가 팬티 빨래까지 해주시고 밥도 다 해주시잖아. 너무 이골이 나서 독립시키고 싶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형 모은 돈도 거의 없고 돈도 돈이지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해 형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아주버님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아니, 엄마도 힘드셨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형 모시고 살 생각 없냐고 몇 번 물어보셨잖아. 당신한테도 물어보셨다던데 당신이 단칼에 거절해서 상처받으셨대.